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하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동시간대 여러분들이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9월이 됐습니다. 해도 짧아졌고요. 그러면 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해야 되는데요. 낮에도 저 낮 기온도요. 지금처럼 뭐 무더위 37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 가을이 올까요? 예, 이제 가을이 기다려지고 겨울이 기다려진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도요. 여러분들 언제나 주가가 우리나라 3,300 직전 고점을 뚫을까? 네, 5,000포인트는 고사하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 저 4,000포인트나 넘겼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산 종목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왜 이런 종목을 매수하게 될지, 예, 그런 부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어떤 기사를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첫 번째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례 상장. 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 상장 명함. 이게 과연 사다리인가 꼼수인가? 예, 제가 볼 때는요, 꼼수고요. 자, 여기 지금 기본적인 이제 헤드라인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투자자 손실 누적의 제도 신뢰 흔들. 그러니까 특례 상장,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상장되는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투자자 손실 누적의 제도 신뢰 흔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년간 상장 기업 거의 다수 적자의 늪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적자가 아니라 애시당초 이 회사는 예견돼 있던 거다라는 거죠. 특례 상장. 그래서 여기 몸값 부풀리기와 엑시트 논란까지 다 도망가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특례 상장 제도가 기로에 섰다.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수백 곳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건만, 여기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온다. 기술력이라는 장밋빛 약속이 수익성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실은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제가 꾸준하게 2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지금 올해가 횟수로 19년 차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신정부가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저성장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썼네요. 개편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폐지. 이게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폐지해라. 자, 두 종목만 보고 갈게요. 자, 특례 상장, 신성장 기업의 민낯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NK맥스하고요. 여기 파맵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우선 NK맥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돌파구 마련, 먼 돌파구를 마련하죠. 자, 이 종목, NK맥스 여기 보니까요, 21년 11월 달에 고점이 얼마냐면요, 29,600원, 29,600원, 29,600원. 야, 그리고요, 여기 지금 현재요, 거래 정지됐고요. 여기 보면은 2,800원 저점 찍고요, 3,600원에 거래 정지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먼 돌파구가 있어요. 돌파구 없어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대략 다 더해 보면요, 한 2,600개에서 700개, 한 2,700개 가까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좀 이 개수를 세어보니까요, 약 한 500개에서 600개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건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 자리에서 예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 때. 초전도체 있잖아요. 초전도체. 아니, 초전도체는요, 세계적으로도 아직 뭐 나온 것도 없고요. 그거는 앞으로 뭐 20년, 뭐 30년, 50년 후에나 가능할까. 근데 초전도체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작전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응?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자, NK맥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이제 올해 이제 2분기 매출액도 지금 17%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지금 9.1억 적자 지속되고, 이건 이제 애니얼 연봉입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적자 계속 적자 시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요, 이때부터 23년부터 완전 잠식에 이게 해당 사항 없다. 이제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난 거 23년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5년 연속, 6년 연속, 7년 연속. 자, 전에 것까지 보실 거 없고요. 하여튼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요, 청산 가치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청산 가치가 1,000원짜리 이하도 사실 퇴출 대상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부, 이런 재무제표는 없어요. 이런 회사가 뭔 특례고 뭔 돌파구를 마련합니까? 그럼 파맵시는 어떻게 생겼나? 저 보기 전에 NK맥스 최근 분기도요, 여기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 지금 영에 수렴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종목에 파맵심 보실게요. 파맵심도요, 여기 보면 33,000원이에요. 33,000원 찍고, 23년 11월 달에 900원 저점 찍고, 여기 보면요, 2,900원에 거래 정지. 이건 살아날 수가 없고요. 다시 이 회사가 뭐 거래가 재개돼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뭐 갑자기 막 다시 올라서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건요, 개구리가 뿔 나기 전에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종목도 똑같아요. 재무제표는 어땠냐 이랬다니까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회사는 아까 그 회사보다 또 NK맥스보다 더 심해요. 이거 매출액 됐고, 자, 여기 보니까 23년 1억, 얘는 2억, 1년입니다. 1억. 여러분, 하다못해 저 동네 어귀에 그냥 조그만 한 20평, 한 열 몇 평짜리 그냥 삼겹살집도 이거보다 나요. 예? 그리고 막 이게 적자폭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 부채비율 유불. 자, 이거 BPS는 얘는 500원, 500원이죠. 500원. 900원, 500원, 500원. 근데 이 회사가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무슨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고, 신성장 기업, 이런 종목들을 많이 물려 있고, 거의 순진무구한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왜 보유하게 됐을까요? 어떤 이제 방송, 경제 TV에서 이 종목이 이러쿵저러쿵해서 좋다고 하니까 샀겠죠,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분기 차트 보고 계십니다. 특례 상장 명함, 도대체 사다리인가 꼼수인가?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요, 엄청난 어떤 퍼펙트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주식 대혁명입니다. 예, 주식 대혁명. 저는요, 끝까지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세상은 올바르고요. 세상은 정말 따뜻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실게요. 전에도 내가 사자성어를 하나 가지고 나왔던 건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개관사정.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걸 이제 주식시장으로 해석을 하면요. 즉, 주식 거래가 중단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돼봐야 정확한 종목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관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어떤 종목이냐? 여러분, 서울경제에서요, 예, 9월 2일 날, 즉 어제요,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실기업 퇴출 시간 끌기. 뭐라고요? 부실기업 퇴출 시간 끌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종목은요, 빨리 시장에서 퇴출돼야 마음은 아프죠. 가슴이 찢어지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들고 계셔서.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하면요, 어쨌든 잊어먹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실하고 퇴출돼야 될 종목을요, 거래 정지를 그냥 한없이 막 2년, 3년 끌어버리면요, 야, 이거는 저 고문 중에 큰 이런 고문은 없어요. 예, 고문. 예. 예전에 80년대에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끌려가면요, 되게 이제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웠다고 그러는데, 자, 그것처럼 더 힘든 고문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서 그래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회사가 곧이어 상장 폐지될 거고, 이 종목이 퇴출 대상인데 1년, 2년, 3년씩 계속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다. 그래서 새 정부한테 바랍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시죠. 자, 상패 가처분 꼼수 급증.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꿔야 되는 게, 이런 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 올해 상패 결정 82곳 중 절반 법정행. 예, 상패.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코스닥 퇴출 2심제입니다. 후에 첫 상패 의결. 이래서 거래 정지가 2년, 3년 걸리는 거죠. 이거 자체, 이게,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요, 회사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대주주가 다 떠났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넘기고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 종목을, 예? 그러니까 이 82곳이 계속 질질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스타코링크하고 IM이란 종목인데 효력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 IM이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어제부터요, 정리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날짜였습니다. 7 거래일간.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뜬 게 어제 이 속보가 떴죠. 자, 이거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투자자 피해 장기화 지적. 제발 이러지 마셔라.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IM이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IM. 이거는요, 지난 8월 29일, 며칠 안 됐어요. 예, 며칠 안 됐어요. 여기 공시 속보라고 돼 있죠. IM 상장 폐지 결정, 정리매매 실시 예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M 보통주는 상장 폐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실시된다. 거래정지 계속 시켜놓고요. 상장 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이런 거를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시장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이 된 거다. 그래서 정리매매 기간은 어저께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7거래일간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에 거래되느냐? 10원, 20원, 10원, 20원 이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휴지 조각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요.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소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판단해 결국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지난 7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 회사가 IM이 카메라 모듈 부품업체인데,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 7월 달에 그런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회사를 뭐 개선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고 훌륭한 회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제출했는데 거래소가 보니까 뭐가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전혀. 전에도 제가 강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기업, 특례 상장 기업들이 뭐 갑자기 빵집을 운영하고 무슨 뭐 모텔을 운영하고 뭐 버섯을 키우고 말이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상장 폐지를 의결을 한 거요. 그래서 23년 6월 13,000원대였으나 올해 4월 초에는 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동전주가 됐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전주는 1,000원짜리 이하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2,000원 이하는 호가가 1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2,000원 이하는 1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 이하는 1원이라니까요. 호가가 1원이라는 거. 그게 동전주지. 1,000원 이하가 동전주가 아니다. 예전에는 1,000원 이하 1원, 1,000원부터 5,000원까지 5원. 5,000원에서 10,000원 이하는 1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왜 이렇게 바꿔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힘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 4월 7일 반대 매매로 매도된 물량이 주가를 23% 더 하락시켰고요. 예, 그 시점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주권 거래는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초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7월 16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정말 놀라운 기사가 떴죠. 그러니까 이 재무 악화, 뭐까지 검찰 수사까지 겹친 IM이라고 그랬어요. IM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 이 회사 이름이 나는이에요. 나는. 그래. 자, 코스닥 퇴출 수준. 그러니까 IM 경영진이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 경영진 일부가 23년 6월 필리핀 히토류 채굴 기업과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뭐로 허위로 발표하는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제 누가 고발을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뭐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 IM은 해외 합작에서 MOU 이거 법적 효력 없는 겁니다. 체결하고 채굴권 확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도 자료를 막 배포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IM 주가는 24%가량 상승한 바가 있다. 이 친구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를 하나요? 법이라는 건요, 증거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인데요. 이런 회사들이요, 수도 없이 저는 30년 동안 봐왔는데요, 제대로 검사를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회사들이 뭐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엄청난 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 취한 거를 국고로 환수시킨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델리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9월 1일 날 조금 빠르게 나왔습니다. 우리 박정수 기사님이 뭐라고 나냐면 IM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 효력 가처분을 신청했다. 1일 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IM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진짜 마지막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누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그리고 코스닥 시장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당신네들이 이 회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 상패 절차가 보류된다. 그러니까 우리 박 기자님 아니라니까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고 아직 도망가야 되잖아. 지금 비행기 타야 되고 이런 애들은 출국 정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투자자 피해 장기화. 그러면 이 회사 IM 나는 정말 너는 부도덕한 사람 같아.
그래서 자 보실게요. 일단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대주주 지분이 6%예요. 6%면 94%는 누가 들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거예요. 94%는 여러분들이 다 들고 계신 거고, 그리고 상장 폐지되고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 그 직전에 24년 보면요. 안정성 지표도 뒤집어져 있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1년 안에 현금화할 비율보다 훨씬 높게 표시되고, 이거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키웠어요. 자, 보실게요. 이 회사 적자 보이시죠? 네. 그리고요, 부채 비율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분기입니다. 800%, 여기 400%. 그리고요, 더 웃긴 거, 예, 최근 분기 이 회사의 청산가치 BPS가 600원, 그리고 1,300원.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주주 지분이 6%인데, 이건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뇌사 상태는 혹시나 깨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망 선고가 이미 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암으로 얘기하면 말기암 환자가 된 거요. 살아날 수 없다고요. 기적? 글쎄요. 저는 기적을 못 봤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인간은요,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는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 월봉 차트를 봤더니, 저쪽 이 꼭지점에 월봉 보니까 여기가 84,000원에서 여기 보니까 거래정지가 지금 39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아십니까? 마이너스 99.6%예요. 그럼 8만 원에 사신 분은 이 회사 들고 있어 99.6%. 이거 300원도 비싸다니까요. 이거 정리매매 들어가면요. 10원, 20원에 거래된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6%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그건 누가 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거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일봉 차트. 제가 여기다 이제 표기를 했거든요.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요. 여기를 주목하자. 최근. 그리고 여기 거래량도 주목하자. 그러니까 일봉을 쭉 보면요. 이쪽에도 주가가 막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과 지금 여기 거래량과 좀 비교해 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작전 중.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 주식 대혁명. 좀 세상이 바뀌자. 이제는. 그래서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자리를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집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이 지난 3월 14일 여기 계단 보이시죠? 거래량. 자, 3월 14일 얘가 9점이 14%까지 가고 여기 10%입니다. 14%에 10%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 너네들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IM 뉴파워 플라즈마 측 인사들 대거 이사 선임. 그러니까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장된 종목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하지마. 그래. 플라즈마. 경영권 변동 가능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날은 3월 17일인데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곧 없어질 회사야. 그러면 마지막 이런 행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자행되는 게 이 시장인데, 과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면 벌써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3개월 됐으면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40여 개는 벌써 사라졌어야 된다. 자, 보시자고요. 이날 어떤 기사가 뜨냐면 IM 주가 급반전 2차 전지 소재 사업 시너지 기대. 무슨 2차 전지 소재? 뭔 2차 전지요? 히토류? 이거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
자, 그래요. 자,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그래요. 여기를 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IM이라는 회사가 기사가 뜨는데, 자,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30% 상승 1222원에 거래되고 있고 주가는 하락 추세에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서 2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를 통해 IM은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2차전지 소재인 복합 동박 필름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가 이거 어떤 기사에서 뭐 나왔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기사를 써보면 그 출처는 나오는데 출처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어떤 너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우와, 그래서 상한가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쫓아가면 그 다음날은 또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거를요, 다른 말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기. 그래요. 이거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번 투자를 통해 IM은 재무 안전성을 강화하고 차세대 2차전지 소재 이거요. 뭐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볼까요? 대지분 6%에 계속 적자에 뭐 지금 뭐 이게 600원짜리. 그리고 이제 이게 대지분이 20% 이하가 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그 특례 상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요, 그냥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생각해 보세요. 초전도체? 왜 그럽니까? 초전도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한 거고요. 그 다음날 다시 상한가 갑니다. 이게 3월 19일인데 다시 상한가 갔죠. 그죠? 그래요. 다시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야? IM. 그랬더니 신규 사내이사 선임 결의 앞두고 상한가. 앞서 IM은 금감원 우리가 이제 다트라고 그러세요. 전자공지 시스템의 사내이사 선임권 정기주중에 소집을 공시했고 특히 총 4명의 사내 사회이사 후보 가운데 뉴파워 플라즈마 측 검찰에서 이 회사 뭐 조사한다며요. 그럼 이쪽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요. 그래요. 예.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정말 개인 투자들 가슴 아프게 하는 분들은요,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으십시오. 예? 예, 그래요. 뉴파워 플라즈마 하지 마. 자, 측 인사가 되고 포진돼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 상장, 이 거래정지 되기 전에요. 현재 거래정지 중인데 거래정지 되기 전에 다 이런 행위를 합니다. 안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요. 코스피 시가총액, 코스피 200 이런 종목 빼고 나머지는 예전부터 언제부터 놀랍게도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기로 한 날부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자, 이 자리도 상당히 커요. 여기 3%, 27%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여기 저 자리에서 저기까지 이상한 뉴스를 뿌려가면서 총 올랐던 게 150%가 올랐어요. 150%. 그리고 저때 산 사람들은 또 뭐 계속 하한가 맞으면서 무려 몇 퍼센트, 기준이 저쪽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82%를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럼 과연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떴어요. 공시가 뭐라고 떴냐면, 기업의 계속성, 경영성의 투명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결정. 그래서 정리 매매 기간은 이제 사실 9월 1일 어제부터 그저 9월 10일까지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쨌든 결국 상장 폐지인데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그래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 결정 확인 시 정리매매 상장 폐지 절차 보류된다가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 이득 취한 거를 2배로 물린다며요. 그 돈을 가져다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반이라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패가망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패가망신. 이런 나쁜 짓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IM에 대한 뭐 그런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증권 관련 방송이나 소위 애널리스트나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말이 틀린 건 꼭 틀린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IM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IM뿐만 아니라 다 그래. 안 그런 종목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화면인데요. 부실기업 퇴출 시간 끌기 상패 가처분 꼼수 급증, 꼼수. 예, 꼼수. 그럼 안 돼요. 그래서 IM 얘기 있잖아요. 스타코링크는 그냥 대충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코링크를 볼까요? 이 두 회사가 그랬어요. 두 회사가. 스타코링크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래요. 이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러니까 가깝게 본 거예요. 최근에 16만 원, 16만 원. 그래갖고 주가가 이게 이제 어디 뭐 거의 그 설악산인가요? 우리나라 따지면. 그래요. 여기 지금 1,900원.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이 회사가. 주봉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고요. 이 회사도 볼까요? 예, 대지분이 17%고요. 적자가 그렇게. 예, 적자. 물론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이렇게 적자가 시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요. 부채 비율이 900%, 여기는 저 뭐 200.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부채 비율이 14%에서 갑자기 막 285% 되면서 유불은 해당 사항이 없음. 그러니까 빚 잔뜩 지고 그 저 야반 도주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내 식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최근 분기 보니까 900%예요. 뭐 한보야? 옛날에 한보철강? 이건 IMF잖아요, IMF. 그죠? 예. 그리고 이 회사의 청산가치 분기 보니까 700원이에요. 700원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감히 어떻게 이런 회사가 감히 예? 효력정지 신청을 합니까? 이거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타코링크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기 운영진한테 여쭤볼게요. 억울합니까? 이거 뭐 더 해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IM도 그렇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 이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뒤져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 아플 것 같고 여러분들 짜증날 것 같아서 스타코링크 최근에 저 일봉을 보니까요. 이렇게 생긴 제가 좀 화살표 해놓은 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쭉 이거 하한가입니다. 상한가 이거 보세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거래 정지됐다니까요, 제가. 그 이 회사도요,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겁니다. 어떻게? 상장 폐지. 제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 대통령 시절에
다 죽어가는 코스닥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응?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정말 돈이 없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악용이 돼서 지금은 아예 대놓고 작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의 되게 회장들 보면은 명동 사채업자라고 하는 예전에 작전할 때에 자금을 대던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작전 그 혐의가 있던 이력 있는 그런 전과범들이 지금은 다 여의도에 가면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들어가서 보세요. 이 종목이 이날 무슨 일을 했고 이날에 어떤 기사가 떴는지 보면요. 정말 팔짝 뜰 겁니다.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개관사정. 즉 그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되거나 잘못돼 봐야 어떤 그 정확한 그러니까 관뚜껑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알려고 안 하면 그건 죄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나는 IM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자료는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드라이빙 이모션. 이 종목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제시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종목, 제시한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 제시한다라고 그러면 현대차,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흔들흔들거리고 계속 지지부진한 삼성전자도 그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놀라운 기사가 뜰 거예요. 이미 북미에서 시작된 게 바로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삼성과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궁금해요. 궁금하십니까? 밑에 자막 나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에 오시면 선착순 10명.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느 쯤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가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또 고배당주예요.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템버거 막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햄버거? 템버거 이런 거 말고 막 10배, 7배.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그죠? 막 IM 뭐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이미 죽기 전에 막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뿌리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자, 대가들의 투자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고요. 지난주에 그 끝을 부여잡고 갑니다. 주식 대혁명. 자, 어떤 종목이었냐? 3714-2856. 하이스틸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캔들 차트의 영역을 뺐습니다. 즉, 이 캔들 자체의 색상, 물을 뺐다 그 얘기예요. 뭘 뺐다? 물 뺐다. 물을 뺀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여기에 지금 물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뭔가 선이 막 얽혀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밑에만 보시면 돼요. 밑에 이 화살표만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이 화살표 보시면 되고 이 역삼각형은요 상한가 그 얘기예요. 상한가. 그러니까 어떤 상한가? 30%가 아니라 제 기준의 상한가는 15%가 올라가면 저는 상한가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구역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체크해서 가는 거예요. 이 자리 알겠죠? 이 자리 보니까 14.65% 종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준봉이라고 그래.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제 기준봉은 이게 기준봉이야. 기준봉이야.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날부터 뭘 들어가라? 매수를 들어가라.
그리고 매수를 들어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죠. 그죠? 예. 매수를 들어가. 이게 며칠이라고요?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포함해서 지금 6일째 되는 거예요. 그 6일째 된다라고 하는 것은 7일로 계산해서 7일은 14%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7일이 지났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 6일째 되는 날 바로 16%. 그러니까 이 고점까지 따지면 한 7, 8%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던지는 거. 이게 기준봉, 이게 두 번째 기준봉.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딱 던질 때 여러분들을 되게 이뜰 때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쭉 밀려버리고 며칠 옆으로 겨버리면요. 횡보하면 여러분들 손절을 하시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예,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 종목이 끝났느냐? 끝나지는 않았죠. 그러면 또 계속, 예, 여기서 28%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사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죠? 예,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또 막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봉인데, 자, 기준봉. 자, 대화 그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일이에요, 10일.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7일이 지났기 때문에 14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가 딱 더블 더해서 28%가 목표가요. 28%가. 아셨죠? 그래서 기다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계속 사는 거지. 계속 샀어. 열심히 샀어. 그러면서 이 기준봉으로부터 또 일수도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이스틸. 그래서 딱 보니까 10일째 됐어. 내일도 안 가, 어제도 안 가.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놀라지 마. 힘들어하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잖아. 그치? 그러고 났더니 여기 보세요. 이게 29.89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같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팔으라고요. 여기 보면요. 이 거리량과 1, 2, 3.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세판이라면 돼요. 주식의 3세판. 하이스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이스틸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내일 또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야죠. 여기처럼 또 사야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사야죠. 또 사야죠. 그죠? 사세요.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검정 화살표가 딱 나옵니다. 이 검정 화살표는 바로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저승사자가.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겁니다. 즉, 이 신호는 뭐 나오기 전에, 직전에 우리가 투자주의라고 하는 과열 종목이 뜨기 전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거는 빨리 곧 소나기가 내릴 거니까 빨리 집에 가. 빨리 도망쳐. 그 얘기라고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캔들에다가 주식 회로도를 설치하고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강의하고 설명을 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가의 형태를 보면요. 그냥 하염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색 화살표, 즉 먹구름이 뜰 때까지가 이 친구들이 해먹고 비행기 타고 필리핀 나이샷 하러 갔고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 어떻게 거래량도 없어요. 우와 나 엄청 샀는데 팔지도 못해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물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이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 차트를 지난주에 시간이 다 돼서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뉴스를 가려듣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뭔가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기본은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이스틸 보자고요. 매출액 영업이 여기 그냥요 검정색으로 써 있으면 흑자라고 그래요. 직전 연도 대비 그러지 말고요. 자, 부채 비율 80%에 1300%. 그러니까 얘는 흑자여만 되며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BPS가 7,000원이잖아요. 7,000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0.37이니까 얘는 못 먹어도 고, 그래서 못 가도 7,3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가 지금 7,000원인데 0.37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 엄청 싼 거죠. 엄청 싼 거라니까. 이해 가셨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서 7,000원에서 여기로부터 2.5배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돼 있으면 하이스틸 얼마나 좋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배가 본전인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PBR은 베트남이 뭐 1.6배, 뭐 일본도 1.5배 다 이러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우리만 안 간다고 막 0.9배 이렇다고 막 화가 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고마워요.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우리 10배야. 야, 그게 얼마나. 그 꿈이야, 꿈. 자, 하이스틸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250원까지 갔잖아요. 7,000원까지 안 갔는데요. 수장님, 7,300원이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만 간대. 야, 그만해. 야, 나 도망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외인과 누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 안타깝지만 어떻게 알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족님. 저기서 여기까지는요 56%입니다. 그래서 37142856이라고 하는 108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시고 설명드리고 맞추도록 할게요.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가가 뚝 떨어지다가 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성수상 잘 들어. 그러면서 뭐라는데 그랬더니 이거를 뭐라고 한 줄 알아? 가격 조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격 조정이야. 그래요. 그 주가가 횡보해. 너 이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기간 조정이야. 이걸 교과서라 그래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그럼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못해. 이것도 가격 조정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누군가 가격 조정,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는 것도 누군가 기간 조정, 그리고 오르는 것도 누군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하는 거지. 바람 잡고 뉴스 뿌리고 알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가로부터잖아요. 종가로부터 이 종가는 7%에서 몇 퍼센트? 14%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빠르게 이게 3일이고 이게 7일이고 이게 14일이고 이게 28일이고 이게 56일인데 옆으로 가서 X축으로 계산할 때는 얘는 기간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오를 때는 수익률 퍼센트를 계산하는 건데 성서당이 30년 동안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기간이 3일, 7일, 14일, 28일. 아까 보셨던 무슨 일, 하이스틸 그 설명 받듯이 3일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얘는 급하게 올라가면 7, 안 가면 14%, 안 가면 28%, 안 가면 56%. 그래도 안 가면 이게 108%. 그러니까 원래 3, 7, 1, 4, 2, 8, 5, 6, 1 여러분들 해봐요. 3, 7, 1, 4, 2, 8, 5, 6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더하면 108이 나오더라. 응? 그래서 이 부분 이해 가셨죠? 여기서부터 이 부채꼴로 움직이는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알고 배워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준비는 많이 해옵니다. 근데 시간이 그냥 또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처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